이슬람 건축 양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슬람 건축은 어디서부터 출발했을까요? 흔히 이슬람의 건축물들을 보면 돔 건축이 상당히 많거든요. 가운데 돔이 있는 모스크가 있고 주변에 미나레트 서 있는 이런 흔히 오스만 제국에서 많이 세웠던 이런 모스크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이것이 혹시 비잔틴 제국의 영향이 아닐까? 뭐 이렇게 인식하기 쉽습니다. 물론 그런 영향도 충분히 있을 테지만 이슬람 건축을 잘 들여다보면 원래 독자적으로 도움 건축물을 이슬람사회 특히 페르시아 지역에서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이 나중에 비잔틴 제국의 영향 또 주변의 여러 건축의 영향에 의해서 오늘날의 이슬람 건축이 만들어진 게 아닐까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11세기에 만들어진 셀주크 왕자의 무덤이 있습니다. 자, 벽돌로 이렇게 지어졌고 가운데에 둥그런 도움이 있죠. 저 오른쪽에 보면 술탄 아흐메드 산잘의 무덤, 이거 12세기에 지어진 건데 사각형 벽돌 건물 위에 도움이 올려져 있는 이런 무덤의 모습을 이렇게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11세기 페르시아 지역에 도움을 축조하는 문화가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것이 점차적으로 이제 변해가서 페르시아 지역 또는 중앙아시아 지역, 시리아 지역 이곳에 여러 형태의 건축물, 여러 형태의 모스크 또는 그 메드레세라고 하는 학문 연구기관 이런 것들이 지어지게 됩니다. 셀주크 제국에서 가장 먼저 이런 것들을 지어지기 시작했고 무엇보다도 셀주크에 지어졌던 건축물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건 페르시아의 문화였던 겁니다. 자, 페르시아에서 시작한 이렇게 타일 건축 기술 또 이렇게 벽돌을 세우는 기술, 도움 건축 기술 이런 것들이 조합이 되고 또 이슬람의 독특한 문양이 있죠. 이슬람은 우상 숭배를 극도로 싫어하기 때문에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는 인간이라든지 동물, 식물 이런 형상들은 절대 만들지 않죠. 그래서 특정한 형상을 가지지 않은 그걸 아라베스크라고 하죠. 아라베스크 무늬가 가미된 이런 타일 예술이 상당히 많이 발전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12세기 지어진 이란의 이스파한에 있는 금요일 모스크 광장입니다. 왼쪽 편에는 도움을 가진 모스크가 있고요. 미나레트가 두 개가 높이 서 있죠. 오른쪽에 있는 건 메드레세라고 하는 교육기관입니다. 그러니까 모스크와 메드레세가 함께 있는 이런 모습이 이슬람 종교 건축물의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 보면 타일로만 벌집 모양의 이렇게 문양들이 있죠. 여기도 보면 있고 요 왼쪽에도 벌집 모양이 있고 중간에 아라베스크 문양을 이게 있는 이런 것이 바로 페르시아에서 탄생을 해가지고 여기 독특하게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에시레폴의 미흐랍입니다. 자, 미흐랍이 뭐냐면 메카 방향을 알려주는 모스크 안쪽에 항상 보면 미흐랍이 있어요. 그 미흐랍이 저쪽을 보면 메카다. 그러니까 그쪽 방향으로 기도하면 되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방향을 알려주는 게 미흐랍인데 미흐랍에 이렇게 벌집 모양의 디자인을 한 모습을 갖고 있고 아라베스크 문양 또는 아랍어를 이렇게 예술적으로 가미한 이 모양을 이렇게 만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문화적으로는 페르시아의 영향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러니까 아랍 문화에 페르시아의 문화 영향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런 벌집 모양의 디자인들이 이슬람 지역 전체로 퍼지게 되었고 이것이 나중에 서쪽으로 이동해서 이베리아의 아람브라 궁전에도 상당히 많이 적용되는 이런 곳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여기 보면 사마르칸트의 그랜드 모스크입니다. 미나레트가 그렇게 크지 않지만 여기도 보면 타일 양식으로 아라베스크 문양을 해가지고 많이 했죠. 그러니까 이 아랍 지역의 모스크 장식의 특징은 타일 예술을 상당히 많이 썼다. 또 아라베스크 무늬를 많이 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뭐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모스크라고 이름이 나 있는 이란의 시라즈라고 하는 곳의 모스크입니다. 여기도 보면 벌집 모양의 형태를 많이 따고 있죠. 아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첨도 아치라고 하는 약간의 꺾여져 있는 그런 아치의 모습도 사실을 아랍 지역에서 많이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유럽의 고딕성 당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활용됐던 이 첨도화칠한 것이 아랍 지역에서 맨 먼저 발명이 되었고 많이 활용되었던 것이 유럽으로 건너가서 그쪽에서 사용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것은 타일을 활용한 장식들을 많이 썼다라고 하는 거고요. 아라베스크 무늬를 대표적으로 많이 썼다라고 하는 거죠. 특징이 없는 식물, 동물, 사람의 형상을 나타내지 않는 여러 독특한 문양을 만들어내고 가장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랍어의 서체를 이렇게 서예 형태로 많이 썼던 거죠. 여기도 보면 돔 밑에 아랍어 서예를 썼던 거고요. 여기 미흐랍에도 중간에 보면 이 아랍어 서체를 서예 형태로 예술품으로 승화시켰던 거를 발견할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이슬람에서는 왜 이렇게 우상 숭배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느냐? 자, 이거는 구약 성서에도 이렇게 등장을 해요.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 형상을 만들지 마라라고 하는 게 이 구약 성서에 많이 언급을 하고 있고 그것이 이슬람의 탄생에도 상당히 기여를 했기 때문에 이 형상을 만드는 걸 극도로 싫어하죠. 그래서 탄생한 것이 이 아랍의 독특한 아라베스크 무늬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아랍어를 사용한 서예 문화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성전의 내부도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들어가서 하루에 5번 기도를 할 때 이 미흐랍의 방향을 보고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죠. 그래서 메카 방향을 알려주는 이 미흐랍의 모습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아랍 또는 페르시아 문화가 아랍과 섞여 있는 이런 문화들이 처음에 아랍에서 출발한 우마야 왕조, 여기서부터 문화 흥성이 시작했다가 페르시아 문화의 영향이 상당히 컸던 아바스 왕조, 그 바그다드에 있었던 아바스 왕조에서 문화가 상당히 흥성을 하게 됩니다. 유럽보다도 훨씬 먼저 문화 흥성을 이뤘던 게 9세기, 10세기 아바스 왕조였거든요. 그래서 9세기, 10세기에 연금술, 의학, 과학, 철학 등 헬레니즘의 서적 을 모으게 되고 기독교 서적도 집결하게 되고 이란의 서적 또는 인도의 학문들이 다 집결해 가지고 여기에 도서관도 만들고 이런 건축물도 짓게 되고 다마스커스 시장에는 서적, 잉크, 갈대, 펜, 조급, 종이들 판매가 아주 성행을 해 가지고 여러 도시들의 이런 건축물을 포함해서 학문 연구기관들이 많이 만들어졌던 게 9세기, 10세기, 11세기에 이 아랍 지역이 문화가 아주 흥성했던 그런 것이거든요. 이 건축 문화도 이때 가장 많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건축물들이 많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만나기가 쉽진 않지만 어쨌든 그때 만들어졌던 문화들이 풍성을 해 가지고 일부가 이렇게 전해지게 되는 거죠. 그 알카라윈이라고 하는 모로코의 페즈에 있는 가장 오래된 대학입니다. 서기 859년에 설립되었기 때문에 이 대학이 가장 오래된 거예요. 이게 바로 대학 또는 메드레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모스크 옆에 있었던 그 학문 연구기관, 이게 상위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대학의 역할을 했다는 거죠. 알 아즈히르라는 것은 972년에 설립되었고 카이로에 있습니다. 이거 이스마일파, 시아파의 이스마일파 교육기관으로 탄생한 메드레스로 탄생한 대학이었던 거죠. 여기도 보면 여기 건축적인 입장에서 보면 기둥이 쭉 서 있고 그다음에 아치가 있고 그 위에 돔이 있고 미나레트가 서 있고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벌집 모양의 디자인이 가미된 석조 기둥, 말구받치, 이걸 말구받치라 그래요. 요 석조, 얇은 석조기둥 위에 이렇게 생긴 말구받치 이런 것들이 아랍 페르시아의 고유 건축 문화인데 이렇게 아랍 지역, 다마스커스 지역, 바그다드 지역에서 발달을 해 가지고 이 지역 전체에 퍼지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것이 북아프리카의 고속도로를 타고 서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미 이베리아 반도는 7세기 경부터 이슬람의 침입을 받아서 7세기, 8세기, 9세기, 10세기에 이미 우마이야 왕조가 이렇게 있었죠. 자, 그런데 동일한 아랍 또는 이슬람 문화 영향권에 의해서 다마스커스와 바그다드에 있었던 흥성한 문화들이 이 북아프리카의 사막 고속도로를 타고 서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면 아랍 문화가 이렇게 이베리아 반도에도 전해지게 되었던 거죠. 그쪽에 여러 건축물들이 남겨지게 됐는데요. 여기 보면
1280년 당시에 세계 두 번째 규모의 모스크가 지어졌다고 하는 코르도바입니다. 자, 코르도바라는 도시는 오늘날 스페인에 있는 중소도시지만 당시 이 8세기 경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라고 할 수 있었어요. 당시 코르도바 인구가 50만이었는데 당시 유럽 전체에는 10,000명 넘는 도시가 별로 없었는데 50만 명이나 유지할 만큼 대단한 도시였다는 거죠. 자, 이곳에 코르도바의 대모스크가 지어졌고 이 대모스크는 아랍 페르시아 영향을 받아서 독특한 건축 양식을 유지하고 있죠. 저 윗면의 사진에서 보면 이 전체가 대모스크였어요. 대모스크였어요. 그런데 가운데는 지금 오늘날에 보면 성당이에요. 로마 카톨릭 성당이고요. 1492년 이후에 이곳이 기독교권으로 바뀐 이후에 여기를 성당으로 개조해서 그렇지 원래는 이 거대한 성당이 있었고 그 내부에 보면 엄청나게 많은 기둥들이 있죠. 자, 기둥 있고 말고바치 형태가 있고 띠 장식을 한 아치가 있는 이게 전형적인 아랍 페르시아의 건축 양식으로 지어진 코르도바의 대모스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코르도바에 보면 메디나 이사하라라고 하는 신도시가 있었어요. 코르도바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신도시가 있었는데 929년 아부드 알라흐만 3세가 스스로 칼리프임 주장. 자, 칼리프는 이슬람권에서 종교의 수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원래는 바그다드에 있었고 그러다가 이집트에 있었죠. 자, 이집트 칼리프가 영향이 약해지니까 이베리아에 있는 아부드 알라흐만 3세가 내가 칼리프야. 저기 이집트에 있는 칼리프는 나는 그쪽에 종속될 필요가 없어 라고 하면서 이런 신도시를 지어가지고 자기 권위를 내세우려고 했죠. 메디나 이사라에 보면 이렇습니다. 이게 이런 게 말구밭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둥이 있죠. 얇은 석조 기둥이 있고 그 위에 동그랗게 생긴 아치가 형태가 있고 띠 장식을 한 아치 형태. 이것은 이제 말구밭이라고 흔히 부르는데요. 이슬람 특유의 건축 양식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도시는 알라흐만 3세가 아내 아사라를 위해서 지은 도시다. 아내를 위해서 지은 도시 겸 본인의 칼리프로서 권위를 내세우기 위한 새로운 도시로서 천명을 했던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이베리아 반도에 있었던 이 무어인 무슬림들의 가장 마지막 도시가 그라나다였죠. 자, 그라나다에 있는 알람브라 궁전이 있는 모습인데요. 이베리아 반도에 있었던 알 안달루스, 즉 이슬람이 점령했던 그 거의 모든 땅이 점령되고 마지막 남은 나르스 왕조가 남겼던 바로 그 아람브라 궁전입니다. 마지막 200년 동안은 카스티아에 매년 막대한 상납금을 제공하면서 생존을 했어요. 그래서 1492년 멸망을 할 때까지 한 200여 년 동안 유지를 했는데 200여 년 동안 이곳이 나르스 왕조로 유지가 되면서 남겨놨던 그 아람브라 궁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슬람과 기독교 양식의 절묘한 혼합이 되었다는 거죠. 자, 이 건축물 자체는 기독교 양식으로 되어 있고 내부로 보면 이 아랍, 이슬람 또는 페르시아의 영향에 의해서 지어진 양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아람브라라는 것은 붉은 것이라는 뜻의 여성 명사구다. 그러니까 붉은 건축, 붉은 궁전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고 이 아람브라 궁전을 비롯한 여러 건축물들을 대표하는 건축 양식의 이름을 무데하르 양식이라고 불러요. 독특하게 기독교와 이슬람 양식이 결합된 이것을 무데하르라고 흔히 부르거든요. 자, 그 무데하르 양식의 최고봉이다라고 불려지는 건축물이 바로 그라나다의 아람브라 궁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자, 그 내부를 들어가 보면 이렇습니다. 아람브라 궁전에 보면 나사렛 궁전이라고 있고요. 또 사자의 중정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말구바치가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 있죠. 얇은 석조 기둥 위에 말구바치가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도 보면 가운데가 대칭되었다고 할 수 있죠. 가운데 높이 서 있는 아치가 있고 우측에 3개, 좌측에 3개인 전형적인 비례와 대칭을 구조를 가진 이런 형태를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고요. 사자의 중정. 이것은 사자 형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슬람에서 사자 같은 거에 형상을 하고 있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 사자의 형상은 유대인들이 만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슬람에서 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사자 형상이 만들어졌다고 하는 거고요. 이것이
아랍과 페르시아의 문화가 이베리아 건너가서 형성된 독특한 건축 양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 보면 벌집 모양이 있죠. 아까 그 이스파한이나 시라즈에 있었던 그 벌집 모양의 그 독특한 디자인이 이쪽에도 반영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보면 정의의 문도 뭐 말구바치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고, 또 헤느랄리페 궁전에도 보면 말구바치, 그리고 정원, 연못, 또 여기 또 분수가 있는데 분수 형태로 잘 어우러지는, 또 이 집 자체는 기독교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은 건축 양식을 또 띠고 있기도 하고요. 에스파냐의 지역에 이렇게 독특한 아랍 페르시아의 문양이 남겨져 있는 이런 것들을 무데하르 양식이라고 불러요. 1859년 안달루시아 역사학자의 고고학자였던 호세리우스가 명명한 건축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베리아 반도는 7세기경에 이슬람화가 되었거든요. 일부가 물론 남았지만, 그러다가 점차적으로 이슬람 지역이 줄어들고 기독교 세력이 이제 북쪽을 차지하고 그러면서 코르도바는 이슬람 세력이 권력을 차지했는데, 그 이슬람 사람들이 떠나지 않고 유대인도 있었고 그 기독교인과 이슬람이 함께 섞여 살았거든요. 이슬람 기술자도 있었고, 그 이슬람 기술자에 의해서 지어진 여러 건축물들, 이것을 흔히 무데하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무데하르는 기독교 세력의 재정복 이후에도 자신의 종교와 관습을 지키면서 스페인에 머물렀던 무슬림이에요. 그러니까 1492년 이전에는 무슬림이나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종교를 유지하고 살 수 있었어요. 그때 지어진 건축물이 바로 무데하르 양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도 보면 말구바치 위에 아주 독특한 벌집 형태의 이렇게 만들어진 것들이, 이런 건축물도 대부분 기독교 권력자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죠. 여기도 보면 종탑 있죠. 종탑도 보면 아라베스크 문양 같은 독특한 모습을 하고 있죠. 오로지 이베리아 반도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독특한 문양을 가진 이런 모습이 있는 게, 이런 것이 무데하르 양식인데, 이런 문화가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독교가 권력을 잡고 있었 당시에 바로 이슬람, 유대 문화가 공존하면서 스페인의 그 관용적 분위기에서 자라나고 번성을 했다는 거죠. 하지만 1492년 이후, 레콩키스타가 있는 이후에는 이런 종교적 자유가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사라졌다는 것은 그 이베리아 반도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이나 무슬림들을 다 추방을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자도 없어지고 1492년 이런 문화가 생기지 않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화가 생기게 된 건 관영 문화가 있었던 그 시절에만 가능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세기 이후 무슬림 지배자가 떠난 그 지역에서 개종하지 않은 무데하르, 그러니까 무데하르가 개종하지 않은 유대인이나 무슬림들을 무데하르라고 불렀던 거죠. 이 사람들이 기독교 지역에서 건축물을 설계하고 시공을 했고, 이슬람 스타일과는 뭔가 다른, 요 말구바치 같은 경우는 이슬람 스타일인데 이 위쪽에는 또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첨탑 있는 거 보면 이런 것들은 고딕 양식으로 좀 개조한 거거든요. 이렇게 변한 무언가가 섞여 있는, 그리고 주 재료가 그 당시에 가격이 비싸지 않은 이런 벽돌, 브릭워크나 타일, 해반죽 뭐 이런 것들을 사용했던 기독교 스타일과 이슬람 양식이 적절하게 섞인 뭐 이런 것이 무데하르 양식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여기까지 이슬람 양식을 했는데, 이슬람 양식은 아마도 페르시아 지역에서 탄생했던 타일, 첨두아치, 말구바치 뭐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서 아랍 지역 또 페르시아 지역에 사용되다가 북아프리카를 거쳐서 이베리아 반도까지 적용되었다. 그래서 이슬람 양식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나중에 비잔틴 양식과 혼합이 돼가지고 오스만 제국에 세워졌던 모스크 같은 경우에는 비잔틴식의 돔을 중심으로 좌우 주변에 미나레트를 세워가지고 독특한 이슬람 건축 양식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